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보드 한번 보실게요. 에즈락 보드의 Z790PG 소닉 보드. 그리고 바이오스는 가장 최신 걸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4.0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지금 CPU는 13600K를 장착했고요. 메모리는 클레브램 2개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A다이 램이고요. 순정 상태예요. 지금 바이오스 디폴트 상태 순정 상태고, 지금 요 클럭을 보시면은 이게 뒷자리가 딱 떨어지지 않죠? 그건 이제 BCLK 때문인데, 여기 안 나와 있나? 여기 보시면 BCLK라고 나오죠? 이게 99.7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배수는 P코어가 51배수, E코어가 39배수입니다, 지금. 근데 99.76 곱하기 51배수 하면 딱 이 숫자 나오죠. 요겁니다. 요거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99.76 곱하기 39배수 하면 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BCLK 계속 변동해서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긴 하는 거고요. 보통 이게 100으로 안 나오는 보드들은 이제 좀 저가형 보드에서 많이 나타나고, 100으로 고정되는 보드들은 이제 좀 고가형 보드에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랑 마찬가지 99.8 이게 BCLK예요. 근데 이걸 저가형으로 봐야 되는지 애매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13600K의 스펙인 51배수, 39배수, 그 다음 캐시 지금 45배수로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쿨러는 지금 PA120 서머라이트 PA PRS 어세신 120 SE 모델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공랭 쿨러고요. 듀얼 타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온도 상태는 요 정도 정상적으로 잘 장착된 걸로 보이고요. 30도 전후로 보시면 잘 장착됐다고 보시면 돼요. 13세대는 워낙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열 나는 거 가지고 마운트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 보시면 돼요. 30도 전후라면 정상으로 봅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려볼게요. 시네벤치 한 바퀴. 온도 몇 도나 나오나. 순정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사용된 CPU는 제가 예전에 13600K로 올렸던 영상들에서 나왔던 거랑 동일한 CPU예요. 보시면 전력 사용량이 꽤 높아요. 214. 와, 많이 쓰죠? 제 기억으로 Z보드, B보드 썼을 때만 해도 190W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같은 CPU입니다. 온도는 93도까지 치고, 점수는 정상이에요. 스로틀링은 안 난 것 같아요. 따로 스로틀링은 나진 않은 것 같고, 점수는 이 정도 정상 범위로 간주됩니다. 근데 좀 전력이 높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할 거냐, 에즈락 보드에서 언더볼팅 해볼 거예요. 자, 재부팅하고, 에즈락 보드에서 언더볼팅을 한번 해보고, 바이오스 자체는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바이오스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바이오스 진입 한번 했고요. 자, 바이오스 혹시 9버전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바이오스 버전이 여기 나오는데, 최신 버전
홈페이지 가셔서 제품명 치시고 구글에서 제품명 치면 나와요. 그 에즈락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제품명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항상 보통 대부분 서포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서포트 메뉴에 들어가면은 바이오스 최신 버전이 나와 있어요. 바이오스 최신 버전 찾으셔서 그 앞쪽 푸셔가지고 인스턴트 플래시라고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노티스 뭐 플리즈 뭐 서스펜드 비트 락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TPM이 어쩌고 저쩌고 뭐 리커버리 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예스 누르면 됩니다. 이게 그 비트라커랑 뭐 엔크립션 오브 시큐리티 뭐 그래서 이 TPM 관련된 그런 옵션을 이게 지금 뭐 네가 백업을 해둬야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예스 누르세요. 그러면은 디스크를 알아서 스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 디스크는 스캔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바이오스 목록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파일이 2개나 있나봐요. 그래서 클릭해서 업데이트하길 원하냐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yes 누르면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막 할 겁니다.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건데 처음 보드 쓰시는 분들은 바이오스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보 표시해주는 화면인데 날짜, 시간, 뭐 메인보드 온도, CPU 전압, 뭐 바이오스 버전, CPU, 프로세스 속도, 아이들 상태, 메모리 용량, 그리고 램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XMP 프로필이 있으면 XMP 이렇게 나오고 멈췄다. 눌러봤는데 멈췄네. 멈춘 거 맞죠? 맙소사. 벌써부터 이러면 안 돼. 리셋 한번 할게요. 저희 영상 처음 찍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램에 XMP 프로필이 유저 프로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클릭했다고 멈췄네. 일단 건드리지 않을게요. 안 건드릴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 나와 있고 뭐 파워 세팅 어떻게 할 거냐, CPU 팬. 이게 이제 CPU가 저는 요게 연결돼 있고 요거는 램 쿨링용 팬을 또 하나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제 CPU 쿨러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바뀌죠. 그럼 전력 사용량을 좀 조절을 할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 이 130, 420이라는 건 3열 수냉 쿨러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공냉, 이거는 1열 수냉 쿨러, 얘는 2열 수냉 쿨러예요. 기본이 2열 수냉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에어 상태니까 에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좀 달라질라나? 여기 Save and Exit 누르면 저는 요거 하나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 파워 리밋 전력 제한입니다. 전력 제한. 롱 듀레이션, 숏 듀레이션, 뭐 짧은 기간 혹은 긴 기간에 대한 그 전력 제한 옵션인데 그거를 오토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겠대. 지 맘대로 전력 제한을 하겠대요.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어떻게 보면 전력 제한의 간단한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이 전력 제한이 저 같은 경우는 싱글 타워 공랭이 아니라 듀얼 타워 공랭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력을 저 정도로 제한하면 좀 성능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듀얼 타워 공랭에 거의 순행 쿨러에 준하는 지금 쿨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2열 순행에 거의 준하는 쿨러. 자, 한 번만 돌려볼게요. 시네벤치 한 바퀴 돌려보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전력 소모량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도 별로 차이가 없네요. 올라가네 계속.
아까랑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가네요. 온도도 90도까지. 별 차이가 없네요. 이게 보시면 전력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5와 265까지. 근데 PL2가 지금 265까지라 세팅돼 있어서 계속 올라가나 본데 온도가 94도까지 쳤네. 아이고,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싱글 타워 공랭으로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전력이 어차피 PL2가 265까지 풀리면. 다시 바이오스 진입해서 요 녀석이죠. 이거를 3열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하진 않고 요것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도 265로 맞추겠다는 소리네. 이게 디폴트였죠? 이렇게 하면 오토로 바꾸나? 오토로 바꾸지도 않네. 그러네요. 아무튼 이게 롱 듀레이션이 PL1일 건데 PL1 전력 제한을 241로 늘리겠다. 근데 PL2가 어차피 265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별로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해볼까? 안 하면 궁금하실 테니까. 이런 전력 제한 옵션이 원클릭 전력 제한 기능인데 생각보다 별로 효용 가치가 전혀 뭐라 그럴까요? 성능에 영향을 안 주고 있죠, 지금. 갈 길이 멉니다. 바이오스가 전력 제한 옵션 이런 게 지금 편의 기능이 되게 중요성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CPU 온도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요새 CPU들은. 근데 또 전력 제한을 잘 쓰면 생각보다 성능이 또 제법 괜찮으면서도 온도도 잘 잡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둘 다 265로 세팅이 됐죠. 265로 세팅이 됐는데 온도는 여전히, 왜냐면 실제 CPU 소비 전력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돌린 거랑 두 번째 돌린 거랑 지금 세 번째 돌리는 거랑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옵션은 노슬모라고, 장기 전력 제한과 단기 전력 제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글쎄요, 이거를 차이 있게 줘서 써먹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두 개를 같은 값으로 줍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거 차이 있게 줘봤자 어차피 265까지 생각하고 얘가 팍팍 터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이 모양이죠. 그럼 이제 다시 어쨌든 이 보드도 Z보드란 말이죠. Z보드. B보드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CPU 성능을 잘 뽑으면서 온도도 낮추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쓸 것 같은데 일단 소비 전력량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요. 바이오스 초기화 먼저 할게요. 바이오스 초기화는 어디 있냐면 F6을 누르면 어드밴스 모드랑 이지 모드가 바뀝니다. F6 여기 화면상에 안내가 되어 있죠. F6 요거 다시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여기서 익싯 들어가면 여기에 로드 디폴트가 있어요. 예, 바이오스 초기화를 할 겁니다. 다시 초기화를 할 거고요. 초기화 한 상태에서 이제 저기 이지 모드 말고
이지 모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펜 건드리실 분은 여기 펜 컨트롤러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은 어드밴스 모드를 그냥 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전력 제한 위치를 찾을 건데, 여기 보면 CPU 쿨러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저는 별로 이제 신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해봤죠. 이게 BCL 베이스 프리퀀시 부스트 요런 것도 있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순정 상태인데 레벨을 5랑 1 하나씩 5 한번 해보고 1 한번 해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나? 레벨 5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세이브 하고 예스. 레벨 5는 뭘까요 저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바이오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제조사 바이오스를 많이 써봤어요. 에즈락 바이오스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내 경험상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그 제조사만의 특색 있는 옵션이 있어서 지금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디 보자. 클럭은 동일하게 터지고, 지금 여기서 아이들 전압은 뭐 정상적으로 보이고, 일단 한 바퀴 돌려볼게요. 전력 소모량이 약간 떨어졌어요. 약간 떨어졌고 온도가 덩달아 약간 떨어졌습니다. 아까 94도까지 올라갔죠. 참고로 실내 온도가 21도대입니다. 지금 21도대. 전력 소모량이 아주 약간 줄어들어서 온도가 약간 줄어든 모양이 보입니다. 점점 소비량이 올라가긴 하네. 아까 215까지 올라갔죠? 210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성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결국 온도 92도까지 올라가긴 하네.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이 한 5W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네요. 5W 정도. 5W. 그럼 레벨 1은 어떨까? 이런 바이오스 옵션들 있는 거 보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판단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런 기능 이런 거 좀 쓸만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추천을 드릴 건데, 일단 한 번씩 해볼게요. 레벨 1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확실해지겠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CPU가 좀 더 높은 V코어를 디폴트로 동작하게끔 만드는 거래요. 이 옵션 조정하면은 너의 CPU가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 디폴트 세팅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오버클럭 영역이라 이 소리예요. 높은 레벨은 높은 전압을 제공한다. 그러면 낮은 레벨 1이 오히려 더 낮은 전압으로 돌아가겠네. 그럼 레벨 5일 때가 디폴트 상태랑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한 5W 정도 적었으니까 레벨 1을 하면 그러면 제 추측으로는 온도가 좀 많이 착해지지 않을까? 이제 중요한 게 온도가 착해지는 것도 착해지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성능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성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온도가 착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마 그걸 거예요. 근데 아까 메인보드 설명에 따르면 결국에는 불안정할 수 있으니
네가 안정화를 적당히 안정화 툴을 봐서 적당히 조절해서 에러 없는 선에서 써라. 뭐 이 소리 같은데 이것도 오버클럭의 영역이니까 조심해라라고 경고하는 거죠.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라는. 자, 확실히 예상한 것처럼 온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왜 그러냐면 전력 소모량이 170W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210W, 15W 이렇게 쓰다가 170W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뭐냐면 전력 제한은 걸려있지 않아요. 253W까지 지금 전력 풀려 있는데 CPU의 V코어 자체가 CPU 전력 자체가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점수가 거의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손실이 있는데 클럭 자체는 정상적으로 동작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유효 클럭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이게 51배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떨어지네. 클럭이 이 조금 떨어지는 거가 아마 이 점수 하락에 영향을 주는 걸 거고, 이 코어는 39배에서 정상 동작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캐시 배수도 마찬가지로 45배에서 정상 동작하는 걸로 보이고, 지금 피코가 살짝 모자르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게 지금 5089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요동치죠. 점수가 모자르니까 점수랜다. 클럭이 모자르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력 좀만 더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레벨 2로 올려볼게요. 제가 지금 하는 테스트는 제 CPU 수율에 기반하는 거고요. 본인이 쓰시는 CPU가 제 거랑 수율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 저는 레벨 1은 좀 성능 저하가 있고 레벨 2를 쓸 거야 라고, 제가 볼 때 레벨 2 선에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레벨 2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수율이 더 좋은 CPU를 쓰신다 그러면 레벨 1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벨 2로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 거보다 이제 수율이 더 안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온도가 좀 높더라도 레벨 3, 4, 5 뭐 이렇게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CPU의 전력량을 덜 흘려 보내 가지고 CPU를 동작시키는 건데, 덜 흘려 보낸 전력 안에서 이 CPU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지는 이제 수율에 달려 있습니다. CPU의 코어 수율에 달려 있고, 코어 수율이 좋은 경우는 적은 전화, 밥 조금 줘도 일 잘하는 노예가 있고요. 밥을 많이 줘야 일을 잘하는 노예도 있어요. 노예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꾼이라 그래야 될까요? 일꾼, 밥을 많이 줘야 되는 일꾼하고 밥을 조금만 좀 줘도 일을 잘하는 일꾼이 있어요. 자, 전력 소모량은 좀 올라갔고 온도도 좀 올라갔습니다. 클럭 볼게요. 아주 그래도 조금 떨어지네. 그치만 별로 요동치지 않네요. 레벨 3 써볼까? 일단 점수 나는 거 보고요. 거의 24,000점 근처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온도는 83도까지. 아까 처음에 94도까지 나왔던 것보다 한 10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11도. 레벨 3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코어가 충분히 어느 정도 밥을 줘야 되는지, 그래 어느 정도 밥을 줘야 충분한지, 그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버클럭의 영역이다. 지금 이 바이오스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네가 충분한 세팅을 네가 선택을 하고 책임 네가 져라 이 소리예요. 여기 적혀 있는
not stable. 너의 CPU가 디폴트 세팅에서 not CPU를 할 때 이 값을 좀 조정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긴 하네. 이 not stable이 말이 돼? 디폴트에서? 아무튼 레벨 3를 써볼게요. not stable 하면 안 되지. 설명을 이상하게 써놨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력 제한 아니야, 이건 전력 제한이라기보다 언더볼팅. 요건 언더볼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력 제한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그 쿨러를 바꿔가지고 했을 때 소비 전력량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전력 제한이고, 지금 하는 건 언더볼팅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지금 언더볼팅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아까 얘가 전력 제한이에요. 얘 지금 풀려 있잖아요. 넌 전력 253까지 써도 돼 라고 풀렸지만 성능을 다 끄집어 내봐야 어차피 253을 안 쓴다는 겁니다. 왜냐면 CPU에 흘러가는 전력량을 아예 줄여버렸어요. 186W까지, 원래 215 이렇게 올라갔는데 187W까지 줄여버린 겁니다. 코어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근데도 불구하고 코어가 일을 잘해. 그러면 되는 거지. 이제 거의 흔들림이 그래도 있긴 하네. 원래 흔들리는 건가? 점수 비슷하죠? 그냥 대충 골라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온도는 더 올랐어요. 86도. 아마 이거 끄고 돌리면 아마 24,000점 넘을 것 같아. 제가 자꾸 이제 움직여서 코어가 하드웨어 인포랑 시네벤치를 같이 돌리다 보니 조금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더볼팅하고 전력 제한의 차이는 그거예요. 점수 처음 돌렸을 때만큼 나오죠. 제가 볼 때 13600K랑 13700K 등 13세대 CPU가 온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 전력 제한보다는 언더볼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CPU의 코어가 잠재력이 좀 돼요. 그거를 좀 넉넉하게 넣어놨어요. 뻥코어를 좀 하겠다고. 잠재력이 꽤 괜찮으니 언더볼팅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력 제한을 하면 밥은 많이 주는데 밥공기를 줄이는 거예요. 전력 제한은 밥은 많이 주고 밥공기를 줄이는 거. 그래서 보통 일단 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난 컴퓨터 초보야, 컴퓨터 사용하는데 초보예요, 그런 경우에 요것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레벨 1, 2, 3, 4, 5, 5개 중에 원하는 세팅을 골라서 쓰세요. 그리고 나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고 성능 하락 없는지, 온도 충분한지, 내가 원하는 목표 온도를 정해서 이걸로 돌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꽤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정도 살펴봤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있네. 베이스 프리퀀시 부스트. 기본 클럭. 베이스 프리퀀시가 보통 이제 클럭이에요. 클럭. 요거 주파수 대역인데, 베이스 프리퀀시 부스트를 엔조이 즐겨라. 뭘로? 숨겨진 프로세서에 임시적으로 숨겨진 힘. 이게 제가 말한 수율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265까지 설정 가능하네. 이거 전력 제한인가? 뭔가 이 125 한번 해볼게요. 얘는 또 왜 에어쿨링이지? 잠깐만. 에어쿨링 아니었는데. 디폴트 불러오고, 그쵸, 240, 280인데 얘를 125로 바꾸면 에어쿨링으로 바꾸네. 이거 전력 제한 옵션이네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쵸, 이거 전력 제한 옵션이네. 전력 제한, 원클릭 전력 제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125W 한번 해볼게요.
이 125W 하나 선택했다고 뭐가 엄청 바뀝니다. 이게 똑같네. 이 125에 265로 바꾸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력 제한은 밥 공기를 줄이는 거고,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음, 뭐가 적절한 비율까요? 밥 공기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뭐 기름 같은 건데, 자동차에 넣는 기름. 그림으로 얘기 드리는 게 제일 간단한데, 일단 한번 이거 먼저 보고요. 별 차이가 없죠 지금. 에즈락보드의 전력 제한, 원클릭 전력 제한 옵션은 지금 PL1과 PL2를 다르게 세팅하면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입니다. 야, 온도가 아니 온도가 220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보통 이제 이 자동차가 일을 굴러가기 위해서 이제 기름이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한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연료 탱크라 그럴까? 연료 탱크. 얘가 지금 265W예요. 근데 만약에 전력 제한을 125로 바꾸려 그러면 얘를 125로 바꾸는 거예요. 한 절반 쭉 잘라서. 어떻게 해야 쉽게 할 수 있을까? 도형. 이렇게 작은 통으로 바꾸면 125W. 그럼 큰 통일 때는 막 밟으면 막 나가요. 기름 막 펑펑 쓰면서. 근데 작은 통일 때는 밟아도 안 나가.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언더볼팅은 요 라인 자체를 줄이는 느낌. 이렇게 요 라인 자체를 원래 요렇게 설명해야 된다. 여기가 엔진이고 이제 여기가 아니야. 이 엔진이라고 하자. 125W, 뭐 265W 이렇게 265짜리일 수도 있고 125짜리일 수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는 공간 자체를 조금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은 똑같이 해. 코어가 일은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걸 써서 모자르면 일을 못하는 거고 덜 하는 거고 충분하면 충분할 만큼 일을 해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얘가 조금 써버리면은 그러면 전체 전력 소모량 자체가 250, 265까지 풀려 있다 그래도 얘를 한 170밖에 안 쓰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더볼팅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이고 그 CPU V코어 레벨을 설정해서요 단계 설정을 하는 거는 잘 동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다른 이제 전력 제한 관련된 옵션은 지금 PL1, PL2를 다르게 설정하면서 별로 지금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장기 롱 듀레이션 같은 경우 뭐 전력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순간 발열량 자체가 높아버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스를 디폴트로 다시 불러오고. 그럼 실질적으로 전력자는 어떻게, 수동으로 전력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찾아볼게요. 어딘가 있을 건데요. 보통 OC 트위커에 있을 거고, 전력자 옵션은 CPU 아니면 볼테지에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모드, OC 모드가 있네. 일단 오버클럭킹을 위한 모드가 OC 모드래요. 인가 가능한 전압의 량 같은데, 이게 CPU 전력이고, 이거는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 LLC, 이거는 VDD CPU IMC 전압. 밑으로 내리면 PMRC 얼락 옵션 뭐 이런 게 있고, 오프셋 뭐 되게 많은데 전력 제한 옵션이 안 보이네요. 어디 숨어 있나? 이거 뭐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러면 얘가 여기 말고 CPU 쪽에 레이시오는 배수 설정하는 거고, BCLK 프리퀀시, 베이스 클럭, 어댑티드 볼티지, 여기 있네. 얘가 전력 제한인 것 같아요. 자, 이거 125W 넣고 얘도 125로 해볼게요. 숏 듀레이션 파워 리밋을 125로 세팅을 하고서 나머지는 잠깐만, CPU 파워 리미테이션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뭐지? 이 전력 제한을 락을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락 상태에서 해보고 안 되면 언락으로 바꿀게요. 요걸 보시면 이제 전력 제한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3세대 CPU는 전력 제한보다는 언더볼팅을 추천드리는 건데, 일단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가능하다. 안정성을 따지면 전력 제한이 더 나아요. 언더볼팅은 좀 뭐랄까 수동 세팅하는 느낌이고, 전력 제한은 전압은 네가 맘대로 써, 하지만 최대 여기까지야 라고 딱 정하는 느낌이에요. 얘가 지금 둘 다 125가 됐죠? 이건 수동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125로 못 넘겨요. 보세요. 그쵸? 그 온도 어때요? 온도 착하죠? 온도 착하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예, 아닙니다. 성능이 안 나와요. 성능이. 클럭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전력 제한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CPU는 CPU마다 로드 라인이 있어요. 이게 뭐 이게 전압량이고, 아니다, 요걸 전압으로 하고, 이거를 프리퀀시 주파수, 그러니까 클럭이라고 보면, 클럭이 몇일 때 전압을 몇을 써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반대인가? 요렇게 되나? 요렇게. 이런 로드 라인이 있는데, 전력 제한이 걸리면은 요렇게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클럭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부하량에 따라서 또 달라요. 부하가 적으면은 클럭이 이제 터져요. 보시면 이거 보시겠지만 지금 순정 상태에서는 막 빵빵 터지거든요. 뭐 안 돌릴 때. 근데 부하를 걸어버리면 이제 클럭이 덜 터지면서 보시면 점수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전력 제한이고, 언더볼팅은 요렇게 있는 라인을 내리는 거예요. 더 밑으로 요렇게 이렇게 내리는 게 언더볼팅입니다. 그래서 같은 클럭을 도달을 해도,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클럭까지 올릴 거야. 지금 요 정도 클럭을 쓸 거야. 근데 요거일 때는 전압이 여기고, 여기일 때는 전압이 여기죠. 전압이 낮다는 말은 뭐냐면 요게 들어가는 총 전력량 와트 수가 낮다는 거고, 그 말은 온도가 착하다는 소리예요. 이만큼, 여기서 이 정도 차이만큼. 그 대신 이제 요 라인으로 바뀔 때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 프리퀀시를 쓰겠다라고 지정한 요거를 실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유저가 해야 되는 거. 전력 제한은 검증을 안 해도 돼요. 딱 전략에 맞춰서 정해진 로드 라인에 따라서 그냥 돌아갈 뿐이고, 모자르면 성능이 안 나올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언더볼팅은 아까 보셨던 CPU 레벨 1, 2, 3, 4, 5는 요렇게 이렇게 내리는 거, 이 선을, 이건 오프셋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동 오버클럭 영역에서 수동으로 언더볼팅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딱 이 지점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로드 라인이 아니라 무조건 프리퀀시 여기만 쓸 거야. 예를 들어 51배수 쓸 거야, 51배수 쓸 거야 라고 지정해 놓고, 전압은 꼭 요것만 쓸 거야 라고 지정해 놓고 딱 여기만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고 전압량은 계속 흔들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프리퀀시는 무조건 요것만 고집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수동 오버클럭 영역에서의 언더볼팅이고, 이렇게 내리는 건 오프셋 방식. 오프셋 방식도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아주 편한 기능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CPU Vcore 컴펜세이션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레벨 1부터 5까지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게 있네요. 그게 아주 좋은 기능 같아요. 그걸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전력 제한도 한번 보여드렸고, 전력 제한 하진 않을 겁니다. 다시 지금 바이오스 디폴트 상태로 풀게요. 근데 방온도가 아까 21도라 그랬는데 좀 더운 거 보니까 온도계가 고장난 것 같은데, 수온은 24도네요 지금. 수온이 많이 높네. 바이오스 다시 디폴트 불러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Vcore 컴펜세이션이라는 기능이 지금 파워풀하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 베이스 프리퀀시 부스트는 별로 쓸모가 없다. CPU 쿨러 타입도 쓸모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동 전력 제한은 여기서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런 파워 리밋 설정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수동 언더볼팅을 할 건데, CPU 세팅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수동으로 쓰려면 좀 지정을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쓸 거다라고. 그래서 CPU 피코 레이시오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순정 상태예요. 순정 상태 51, 39, 45 그대로 입력할 겁니다. 51, 키보드 입력 안 되네. 엔터. 퍼코어 돼? 잠깐만, 퍼코어가 되네. 이건 뭐지? 맥스 레이시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올코어로 51배수, 2코어도 올코어로 39배수 입력 다 돼있네. 캐시도 45, 민 캐시도 45 같은 값 입력할 거예요. BCLK는 100 고정이 안 될 것 같은데 100 한번 넣어 볼게요. 100. 이건 뭘까?
언더볼트 프리텍션? 뭔가 기능이 많긴 하네요. 설명 다 읽어보면 돼요. 뭐냐, 뭐 언더볼팅 프로텍션이 에네이블을 했을 때 유저들은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없냐면 프로그램을 언더볼테이지 in the OS 런타임, OS 런타임에서 언더 전압을 프로그램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디폴트로 유지하는 걸 추천한다. 이 에네이블이잖아 지금. 에네이블이 디폴트인가 보네. 그래서 enabled 하면은 바이오스가 언더볼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고, but enable undervolting protection in runtime일 때 disable은 언더볼트 프로텍션이 안 된다. 프로텍션 언더볼팅을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일단 건드리지 않아 볼게요. 스피드 스텝 이런 거는 넘기고, 이제 CPU 전압을 설정을 할 건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일단 CPU 배순만 설정했고, 뒤로 돌아가서 볼티지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CPU V 코어 캐시 볼티지 얘를 건드릴 건데요. 이제 오프셋 모드가 있고 픽스드 모드가 있는데, 일단 픽스드 모드로 할 겁니다. 전압을 얼마나 줄지는 메인보드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면, 보통 제조사마다 다른데, 실제로 CPU가 사용하는 전압은 이 코어 전압,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하는 CPU 코어 전압 플러스 여기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에 대한 전압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 전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이 CPU가 먹는 전압량이 달라요.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제조사가 다른 메인보드 간의 전압량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보통 저는 온도 베이스로 혹은 소모 전력량 베이스로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일단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1.3V 한번 넣어 볼게요. 1.3V면 네, 이게 자동으로 세팅되네. 와, 1.1, 1.5. 수동 상태에선 무조건 1인가? 1.3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건드리시는 경우는 꼭 시무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무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돼요. 먹통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장하고 나갈게요. 시무스 클리어하는 방법은 뭐 전지 빼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전지 어느 세월 빼고 있어요. 보통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매뉴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시무스 클리어라고 2개짜리 핀이 있어요. 이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거기를 드라이버로 쇼트 시키거나,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오버클럭 할 때 그 리셋에 연결되는 2개짜리 핀 있거든요. 리셋 스위치에 연결되는 거. 그거를 시무스 클리어 2핀 거기다 꼽으면 리셋을 누르면 이제 시무스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할 때는 어차피 리셋 잘 안 쓰는 경우에 거기다 꼽아 놓고 쓰다가 이제 오버클럭 끝나고 나서 안정화 전부 다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 하면 돼요. 리셋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됩니다. 일단 1.3V에서 온도가 몇 도나 나오나 한번 볼게요. (1.3V) 정도 줬더니 206W 정도 쓰네요.
온도는 86도,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경험상 아까 210 정도 썼더니 거의 90 나왔으니까. 그리고 클럭은 잘 돌아갑니다. 어차피 수동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90도 정도. 성능이 좀 하락이 왜 나오지? BCLK 100은 먹통이네요. 먹히지 않네요. 근데 이게 99.8 나오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BCLK를 조금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금 높여서 이걸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일단 저는 이제 클럭을 수동 세팅을 했고요. 51배수, 39배수, 45배수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1.3V를 넣었어요. 그러면 전압량을 이제 계속 줄일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렸을 때 이게 에러가 나는지를 찾을 거예요. 이게 수동 언더볼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동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이랑 방식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배수 설정하고 그 배수가 동작하는 가장 낮은 전압값, 그 전압값 찾아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배수는 안 건드릴 거고요. 전압만 이제 건드릴 거예요. 전압을 1. 과감하게 2로 넣어 볼게요. 사실 저는 이 CPU를 다른 메인보드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도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처럼 과감하게 팍 0.1V 이렇게 까잖아요. 그럼 부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 바이오스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숙지하고 나서 꼭 시도를 하세요. 자, 부팅 잘 됐고요. 일단 한 바퀴 돌려볼게요. 한 바퀴 안 돌아가는 지점을 지금 먼저 찾고 싶습니다. 저는 전압량을 줄여서 그런지 사용 전압 전력량이 180W로 줄었고, 당연히 온도도 75도로 줄었어요. 보통 한 바퀴 먼저 돌아가면요, 한 바퀴 안 돌아가는 지점을 먼저 찾고, 일단 돌아갔죠. 안 돌아가는 지점에서는 당연히 30분 돌려도 안 돌죠. 그럼 이제 한 바퀴 돌아가는 지점까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지점을 먼저 찾고, 점점 이제 전압량을 다시 올리면서 돌아가는 지점을 찾고, 돌아가는 지점에서 이제 30분씩 돌려보면서 에러가 안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에러가 안 나면 한 번 더 돌려보고, 보통 못해도 1시간 돌리세요. 이게 보통 처음에 1.3V를 준 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먼저 시작 포인트를 잡은 거고, 1.3V 해서 제가 아까 210W 안 쓰는 거 보셨죠? 210보다 덜 쓰는 거 보셨죠? 그럼 1.3V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전력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못해도.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1.29, 뭐 1.28 이렇게 내려가면서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리면서 시네벤치 30분씩 돌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에러가 나면 금방 에러 체크는 금방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지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더 빨리 찾기 위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1.15V
돌아가는 영역에서 점점 전압을 줄여가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걸 찾으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30분씩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에러 나는 지점을 먼저 크게 점핑 하면서 에러 나는 지점을 먼저 찾고 한 바퀴만 돌리면서 30분 안 돌리고 한 바퀴만 돌리면서 에러 나는 지점을 먼저 찾고요. 에러 나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다시 상향으로 올라가면서 바텀업 방식으로 안정적인 지점을 찾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게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그런 오류 범위라 그래야 되나? 오차 범위라 그래야 되나? 그거에 대한 에러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 이 CPU가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일단 1.1V에도 돌았거든요. 1.15도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1.1V보다 더 낮은 전압을 못 써서 그보다 낮은 전압은 테스트 못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 170W 72도 좀 CPU가 수율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1.1W 1.1V에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자기는 1.15에서 돌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제 CPU가. 다른 분들은 이제 저보다 높은 값을 써야 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게 좋다는 소리는 다시 1.1V 한번 넣어 볼게요. 이 LLC 값이 틀리니까 1.1이 될지 안 될지는 저 모릅니다. 기가바이트에선 됐었는데 기가바이트에서 사용하는 LLC 전압량이랑 에즈락 보드에서 사용하는 LLC 전압량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요. 일단 한 바퀴만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가바이트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BCLK가 100이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1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낮은 전압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럭 자체가 BCLK가 100이 아니라서 자 이제 160W 정도 쓰고 있고 온도는 지금 70도도 안 나오는 아주 착하죠. 자, 한 바퀴 잘 도네요. 1.1보다 더 낮출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안 됐었는데 CPU가 동작을 하는데 꼭 이 정도 전압은 필요해 라는 전압량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낮출 수는 없더라고요. 메인보드가 허용을 해도 특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막 부팅 안 되고 그런 증상이 수율이 충분해도 클럭을 막 풀어도 그렇게 안 내려가는 구간이 있는데요. 1V. 야, 1V 들어가긴 하네요. 그러면 1.05 한번 해볼게요. 제 경험상 만약에 시네벤치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0.03V는 더 빼볼 수가 있어요. 그 0.05 정도 빼면은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 차이가 갈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네벤치가 한 바퀴가 돌았다는 말은 0.05V 정도 빼도 부팅은 될 거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전압 차이가 0.05V인데 됐어요. 0.05V 어디 한번 볼까? 1.4라고 나오네. LLC 때문에 그런가?
여기서 나오는 VID는 글쎄요, 꼭 신뢰할 수 있는 값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4V가 맞다 그러면 이 온도가 안 나오죠? 그쵸? 이 전력 소모량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이 값을. 야, 1.05에서 이게 도네. 더 내려볼게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야, 1.1V보다 낮은 값이 되는 거는 좋네요. 이 에즈락 보드가. 자, 1V 0.9 들어가나? 0.9 되네? 0.8 0.5 0.5는 안돼. 0.6 0.7 0.8 0.75 0.8이 최저값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1V 넣어볼게요. 1V LLC는 레벨 1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수동으로 입력한 게 아니라 LLC는 지금 전압값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레벨 1으로 바뀌었어요. LLC가 다르면요, V코어를 비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같은 에즈락 보드라도 LLC 1을 쓰는 사람하고 LLC 레벨 3을 쓰는 사람하고 전압량이 다른데, 만약에 내가 전압량이 더 많이 써, 그래서 내게 뿔딱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그 LLC가 다른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LLC가 같아야 됩니다, 비교를 하려면. 자, 1V 안 들어가네. 블루 스크린 떴다는 거는 바이오스 진입이 되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머스 클리어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루 스크린도 안 뜨면 바이오스 로고 화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시머스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1.1V에서 블루 스크린 났잖아요. 그러면 1.1V에도 시네벤치 돌다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1.1이 아니지, 1.01. 그러면 1.02나 1.03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일단 0.5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1.03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한 바퀴 안 되는 지점을 찾는 거고요. 한 바퀴 돌아가는 지점에서 30분 돌리면 보통 그 거의 높은 확률로 에러가 납니다. 안 돌아가는 지점에서 돌아가는 지점을 찾으면, 한 바퀴 기준으로 찾으면 그 한 바퀴는 30분 돌리면 돌다가 죽을 확률이 높고요. 거기서 전압을 더 풀어줘야 30분 안정화가 잘 됩니다. 일단 한 바퀴 먼저 돌려볼게요. 바로 죽죠? 자, 부팅은 되는데 바로 죽습니다. 자, 그럼 1.03에서 바로 죽으면 1.03에서 돌리자마자 바로 죽으면요, 1.04에서도 안정화 안 됩니다. 돌리자마자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 1.05 이상은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1.05 이상 줬을 때 이제 아까 시네벤치 한 바퀴가 돌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0.5보다 더 줘야 돼요. 전압을 0.6, 0.7 그 정도로. 근데 아마 1.04는 이제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1.05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제 한 바퀴는 돌았잖아요. 얘가 한 바퀴는 돌았는데 이제 30분을 돌아갈 건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겁니다. 한 바퀴는 돌렸고요. 한 바퀴 돌아가는 지점을 이제 찾았고 이제는 30분 돌아가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점점 올리면서 지점을 찾으면 금방 잡습니다. 30분씩. 온도 착하죠? 자, 그러면 아까 그런 CPU V코어 컴펜세이션이라는 기능으로 간단하게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5단계로 간단하게 원클릭 언더볼팅이 가능했는데 뭐하러 수동 오버클럭을 수동 언더볼팅을 하느냐 라고 의문점이 드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소비 전력량하고 온도량을 보시면 돼요.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CPU V코어 컴펜세이션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그런 기준인 것 같고요. 물론 CPU의 코어 수율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수율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는 그런 V코어 레벨 1 이런 식으로 세팅했을 때도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그거 세팅하는 거랑 수동으로 언더볼팅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일단 제 CPU는 1.05V 줬어요. 지금 1.05V.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0점 유지하고 있죠. 24,078포인트. 자, 순정 상태에서 215W가 나오면서 온도가 94도 치던 거를요, 동일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54W, 온도 67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7도) 내려왔네요. 27도. 그리고 아까 그건 한 바퀴였죠. 한 바퀴. 여러 바퀴 돌린 것도 아니고. 시네비치에 한 번 돌려서 94도. 제가 볼 때 그거 한 번 돌려서 94도면 30분 돌리면 99도, 100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 돌렸을 때 한 65도 정도 나오더니 지금 계속 돌리는데 67도 정도 나오죠. 제가 볼 때 이거 70도 안 넘어요. 30분 끝나도 70도 안 넘을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잘 돌죠. 그리고 뭐 이런 거 테스트 툴 돌리실 때
뭐 램 오버클럭도 그렇고 CPU 오버클럭도 그렇고 이거 돌릴 때 뭐 건드리면 에러 날까봐 막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보관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에러 나지 말라고. 혹시 내가 뭐 건드리면 에러 날까봐. 그런 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보고요. CPU로 뭘 하든 에러가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정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틀어놓고 이제 수다를 좀 떨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뭘 했냐면, 자, 이게 지금 소닉 보드죠? RS 소닉인가요? 바이오스 4.01 버전 13600K로 지금 순정해서 어떻게 나왔죠? 215W 정도 썼고 94도, 그리고 CPU V 코어 컴펜세이션인가요? 지금 스펠링 이거 맞나? 컴펜세이션 잘 기억이 안 나. 컴펜세이션 요거 기능이 레벨 1부터 5까지. 스펠링이 정확히 어떻게 됐었죠? CPU 뭐뭐뭐 파워 리밋이었는데 롱 듀레이션 파워 리밋이었나? 지금 오늘 한 거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제한 자동 언더볼팅이고, 이게 중요한 게 가변 전압이에요. 이거 가변 전압. 언더볼팅도 가변 전압이 있고 고정 전압이 있는데, 가변 전압인 거는 이제 오프셋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수동 언더볼팅을 했는데 지금 154W 67도 지금 전압량 1.05V에 LLC 레벨 1 쓰고 있죠. 점수는 24,000.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아마 이 하드웨어 인포 끄고 못 끄고 그냥 돌리면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정도. 수동 언더볼팅이 51배수 39배수 45배수 썼고요. 이게 순정 값입니다. 순정. 잘 돌아가네 생각보다. BCLK를 100으로 맞춰볼까요? 이거 조금 더 넣어서.
일단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마냥 계속 기다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일단 한 9분 정도 돌렸는데 스톱하고요. 좀 더 건드려 볼게요. 결론적으로 온도를 가장 똑똑하게 쓰는 방법은 수동 언더볼팅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빡빡하게 잡은 경우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제가 원래 이제 1.03으로 했을 때 바로 블루 스크린 아니지, 돌자마자 시네벤치 키자마자 죽었죠. 1.03으로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블루 스크린 났고, 1.03으로 했을 때 키자마자 죽었고, 1.05V 했을 때 지금 돌았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거의 이제 안정화의 경계선에 있는 전압값이라고 봐야 되나? 예를 들어 이게 막 재부팅하고 막 껐다 키고 이제 게임 막 하다가 뭐 또 뭐 하다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 뻥 나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전압을 쓰면. 그럼 여기서 좀 더 쓰면 좋거든요. 좀 타이트하게 준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1.07, 뭐 0.02 정도 더 주면은 넉넉해지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까 지금 한 1.05에서도 10분 혹은 더 돌렸을 때 30분까지도 만약에 간다. 1시간 정도 제가 테스트 하라 그랬죠. 1시간 정도 돌려보세요. 잘 된다. 그럼 그때부터 실사용 테스트를 하시는 건데, 보통 이게 전압이라는 게 숫자로 하는데 디지털이 아니라 사실 이게 전압은 아날로그 값이에요. 그래서 1.05라고 입력했을 때 값이, 예를 들어 처음에 1.3V 정도 쓰다가 아까 소비 전력량이 215W, 210W 정도 됐죠. 1.3V 넣었더니 206W 뭐 그 정도 됐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제 오버클럭 한다고 1.05V로 이렇게 낮췄어요. 그러면 1.3V가 쭉 전압량이 빠지면서 1.05까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빠지는데 이제 전압량이 높다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1.05보다 조금 높은 데서 이게 멈출 수가 있어요. 1.055, 1.052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오차범위 있게. 디지털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컴퓨터를 껐다 켰어. 컴퓨터를 꺼놓고 있다가, 특히 파워까지 껐을 때 파워 꺼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PC 써야지 하고 파워 넣고 나서 이제 전원 버튼 딱 누르고 PC를 켰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 세팅된 전압값까지 이제 이게 전압이 들어오면서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1V에서 1.05V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아날로그라서 1.048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미세하게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주면은 예를 들어 1.05에서 30분 잘 돌아갔는데 컴퓨터를 껐다 키니까 다시 에러가 나더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화된 값에서 0.1 내지 0.2 정도 더 주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그걸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드린 것 중에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테스트하게 되면, 예를 들어 1.3V에서 1.29, 1.28 이렇게 되게 작은 값이 내리면은 이 시스템에서는 되게 조금씩 내려가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날로그 값이기 때문에 조금씩 빠지면서 정확한 값을 못 잡을 확률이 높아요. 잘 안 빠져요, 값이.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번에 확 수정하잖아요. 1.2V에서 막 이렇게 큰 값을 수정하면은 갑자기 크게 푹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 중에 예를 들어 탑다운 방식으로 테스트하게 되면은 1.29, 1.28, 1.27 막 이러면서 계속 내리면서 1.05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전압량이 1.05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이전에 1.06에서 테스트했고 그 이전에 1.07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내려온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전압량이 처음에 1.3V에서 점점 내려오다가 1.05가 됐을 때 이게 전압량이 1.05보다 높을 확률이 높아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근데 바텀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1V가 들어갔잖아요. 1V가 들어갔어. 다시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1.05에서 잘 돌아갔다. 그러면 지금 아날로그로 입력된 전압값이 1.05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48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1.048이다. 입력이 안 되네. 1.045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보드가 나는 1.05를 입력했지만 실질적으로 1.045에서 동작을 했고 거기서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껐다 켰을 때 1.05가 입력이 되면은 잘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만약에 테스트를 했어. 실제로 내가 1.05를 입력했지만 1.055에서 만약에 이게 멈춰가지고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나는 실질적으로 1.05를 입력했지만 그러면 컴퓨터 껐다 켰어. 껐다 켰는데 이제 이번엔 정확히 1.05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아까는 1.05에서 안정화가 됐고 1.05에서 에러 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텀업 방식을 추천합니다. 에러 날 때까지 계속 내려요. 그냥 팍팍팍팍 내리다가 에러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살금 올리는. 아무튼 지금 1.05 입력을 했고 1.0 하나 더 줄까요? 제가 10분밖에 안 돌렸기 때문에 여유값을 하나 주고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아까 보니까 BCLK가 있더라고. 지금 얘가 지금 자꾸 조금 떨어지죠. 99.8 이렇게 지금 99.7, 99.8이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디폴트 값이 100이란 말이에요. 100이죠. 실질적으로 메인보드는 100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좀 저가형 보드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100.2를 해서 올려볼게요. BCLK를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리퀀시 프리퀀시 주파수 그러니까 CPU의 성능 자체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전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05에서 아까 한 10분 잘 돌았는데 BCLK를 100으로 맞추니까 1.05에서 안 돌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탄력적으로 쓰려고 1.06으로 0.01V를 더 썼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에러 나면 뭐 전압 더 주면 되고. BCLK가 100이 됐는데 조금 모자르네. 반올림에서 100이 됐나보다. 그쵸? 0.05 모자르네. 조금만 더 줘볼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BCLK를 저처럼 건드리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BCLK랑 관련된 버그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뭔가 이제 정규 클럭 배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BCLK는 오토로 두고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거를 세팅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같은 CPU로 BCLK 100이 유지가 되는 메인보드에서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죠. 그거랑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올려보는 거예요. BCLK를 조정하게 되면 메모리 레이턴시가 뭐 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버그입니다. 그 에이다 64에서 그 에이다 64 그 CPU 캐시 메모리 테스트 이거 돌리면 BCLK 오버클럭 한 경우에 레이턴시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 버그입니다, 버그. 그래서 저는 BCLK는 순정으로 두고 쓰는 거를 항상 추천해요. 자, 100이 됐죠. 이제 100 딱 맞춰졌네. 됐죠? 얘도 됐고, 얘도 됐고. 한번 돌려볼게요. 30분 돌려볼게요. 응? 이거 온도가 왜 이 모양이지? 지금 11도가 나올 온도가 아닌데, 방 온도가? 센서가 뭐가 이상한가 봐요. 이 정도면은 온도가 많이 착하죠. 근데 이제 이걸 B보드에 장착하게 되면 이제 CPU 언더볼팅이 안 되기 때문에 B보드에서는 언더볼팅이 안 되고 전력 제한만 가능한데요. 전력 제한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CPU의 성능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 모델은 그래도 Z보드 써야 되지 않을까. 코어가 잠재력이 되게 높아요. 특히 13600K는 더 그래요. 왜냐면 배수가 51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코어가 잠재력이 높은데 이거를 순정 상태로 쓰라고 하면은 인텔에서 뻥클럭을 했거든요. 그 차력 쇼를 하려고 AMD랑 싸우면서 차력 쇼를 한다고 58배수를 동작시키는 전력 로드라인을 설정을 해놨어요. 13900K에. 그 다음에 그 로드라인을 따라서 54배수를 동작하는 13700K 전력 로드라인을 짜놨고, 그거에 맞춰서 13600K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를 Z보드를 써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언더볼팅은 요새 이제 거의 필수라고 봐요. CPU 온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보고 따라 하시라고. 요새 메인보드들이 아까
기능도 보셨겠지만 그런 원클릭 언더볼팅 기능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해요. 다른 제조사들도 그렇고 MSI도 그렇고 CPU 라이트 로드 뭐 이런 기능. 그다음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그 옵티마이저 뭐 그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 이상한 기능을 하나 추가해 놔 가지고 그것도 이제 쿨링 상태에 따라서 뭐 순행이니 에어 쿨링이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몇 개 고르면 이제 그런 전력 제한 옵션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가장 허접하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얘기해 놨어요. 그런 거 좀 만들어서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소식이 없고요. AMD 쪽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게. 글쎄요. 참 인텔이 더 시급한데 온도 잡는 건. AMD 쪽은 커브 옵티마이저 정도만 해도 많이 개선됩니다. 정말로요. 뭐 CCD 한 개짜리랑 두 개짜리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한데 근데 워낙에 AMD 쪽은 코어가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버클럭은 제가 영상 다 올려놨고요. 어떻게 다 하는지. 딱 10분 정도만 돌려볼게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30분 돌리고 뭐 방온도가 지금 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도 언더 전력 소모량이 156W, 157W 정도라고 하면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온도를 좀만 더 쓰면은 클럭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51배수가 아니라 52배수, 53배수, 54배수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쓰면. 그게 바로 오버클럭입니다. CPU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예를 들어 처음에 215W, 94도 막 이렇게 터질 때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클럭이 몇 배수까지 터질까요? 지금 1.05V, 06V에서 지금 51배수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1.3V까지 올리면은 과연 몇 배수까지 올라갈까요? 그쵸? 궁금하죠? 그거는 다음 영상에. 지금 벌써 1시간 반이네요, 지금. 영상을 1시간 반 동안 찍었는데 일단 한번 끊고요. 사실 오버클럭도 동일해요. 여기서 이제 전압 더 주고 클럭 더 높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에러 나는 지점 찾고 에러 나는 지점에서 점점 올려서 30분 돌고 1시간 돌아가는 지점 찾으면 돼요. 그게 오버클럭입니다. 언더볼팅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요. 제가 13600K로 오버클럭 하는 영상은 이미 기가바이트 때 했으니까요. 같은 방식을 또 굳이 한 편 더 촬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다음에 제가 13700K도 지금 가지고 있는 CPU가 있어서 그걸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볼팅 하는 거. 13700K야말로 언더볼팅이 좀 필요해요. 온도가 간당간당해서. 13900K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13세대 쪽에서 오버클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CPU는 13600K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나머지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언더볼팅해서 써야 될 판국이고요. 쿨러를 더 강화하거나 예를 들어 커스텀 순행, 뭐 모라 아니면 창문 신공, 창문 열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버클럭도 할 수 있을 건데 13900K나 뭐 13900KS 이런 것도 다 오버클럭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마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상온 기준으로 그런 뭐 언제나 창문 열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이제 곧 여름 또 오고 할 건데 겨울이 영원하진 않을 거고 여긴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버클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CPU는 13600K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그리고 오버클럭 하는 방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언더볼팅 방식을 그대로 하면서 52배수로 올리고 53배수로 올리고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수동 언더볼팅은 수동 오버클럭이랑 같은 겁니다. 사실상 그저 배수를 낮게 쓰고 전압을 낮게 쓸 뿐이지 배수를 높게 쓰고 전압을 높게 쓰면 똑같아요. 오버클럭이랑 언더볼팅이랑. 한 10분 정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더 돌려보세요. 1시간, 1시간 이상 돌리고 그리고 나서 실사용 테스트까지 하시고 실사용 테스트에 이상 없으시면 이제 잘 돌아가네 하고 이제 시머스 클리어 버튼 뭐 옮겨놨던 거 리셋 버튼을 옮겨놓거나 뭐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거 못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요거 클릭하면 생깁니다. 그쵸? 여기 30분 얘가 한 바퀴 얘가 30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체크 안 하면은 10분씩 돌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오버클럭 얘기를 했잖아요. 13600K가 뭐 이제 13세대 뭐 거의 유일한 오버클럭 할 수 있는 CPU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51배수를 1.06V에서 지금 돌렸거든요. 그럼 52배수는 몇 볼트에서 돌까요? 자, 요거 52로 요렇게 바꾸면 끝 됩니다. 이게 몇 볼트에서 돌까요? 일단 1.06은 아니겠죠. 1.06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보통 한 배속 올리는데 짧은 경우에는 0.055V 정도, 그 다음에 높을 경우에 0.07이나 0.08V까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11V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넉넉하게 1.12V 시도해 볼게요. 자, 52배수요. 52배수 잘 돌아가면 53배수 올리면 되고 53배수 잘 돌아가면 54배수 올리면 되고 55배수 올리면 되고 그렇게 온도가 허용하는 한계에서 내가 이 정도 온도까진 괜찮아 90도까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90도까지 쓸 수 있는 온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90도까지 쓸 수 있는 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클럭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오버클럭이에요. 어렵지 않죠? 원래 CPU 오버클럭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오버클럭이든 언더볼팅이든 다 매우 쉽습니다. 그 램 오버클럭에 비하면은. 자, 보셨죠? 52로 들어갔어요. 유효 클럭 보시면 됩니다. 유효 클럭이 52까지 올라가는지. 올라가죠? 170W 정도의 얘도 70도 정도 계속 돌려가면 70도 초반대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돌아가면 53배수도 해보고 54배수 해보고 그렇게 계속 올리다가 아 여기까지 이제 그만 올려야겠다 싶은 클럭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코어 올리면 돼요. 2코어 그리고 캐시 올리고 그렇게 하나씩 올리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오버클럭.
이렇게 돌려보시고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싶으면 한 배수 더 올려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70도 초반이었죠. 그러면 54배수는 제가 아까 한 배수 올리는데 0.05에서 0.0708 정도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두 배수 올릴 때는 일단 1.12는 무조건 아닐 거고 1.22, 1.25 정도, 1.24 해볼게요. 어쨌든 1.3V 정도가 210W 조금 안 되게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해봤죠. 1.24V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압 들어가는 거는 CPU 수율마다 달라요. 저는 이제 대략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자, 200W 조금 넘겼네요. 온도는 83 정도, 85. 30분 돌리면 아마 90 언더에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90 언더에서 54배수까지 쓸 수 있구나. 13600K가. 뭐 이렇게. 뭐 CPU마다 다릅니다. 제 CPU의 경우라는 거예요. 제 CPU의 경우에 54배수까지. 점수는 24,855점. 지금 좀 올랐죠. 피코로 올려서. 그래서 이것도 30분 내지 1시간 돌려보시고 실사용 테스트 해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잘 돌아가면 이제 2코어 올리시면 돼요. 2코어. 전압은 이제 더 안 올릴 거예요. 전압은 예를 들어 피코에 맞췄다고 쳐요. 지금 피코에 핏하다고 치고 이 전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2코어를 찾으면 됩니다. 보통 경험상 2코어는 42배수, 43배수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잘 올라가는 경우는 45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거는 13900K나 13900KS인 경우고, 이제 여기서 42배수 한번 줘볼게요. 다른 분들은 좀 하나씩 올리세요. 한 배수씩.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값을 아니까 지금 그렇게 쓰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한 배수씩 올리고 전압량 뭐 맞춰보고 뭐 안정화 툴 돌리고 오랜 시간이 들리더라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안정적인 시스템이 나와요. 저는 이제 영상 지금 이제 너무 오래 찍으면 시청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보기에, 그러니까 대충대충 요렇게 하는 거다 간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42배수.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캐시 또 올려보시면 돼요. 45배수죠. 캐시는 보통 40 낮은 경우에 45, 46 정도에 높게 쓰는 경우에 50배수까지도 되는 경우 봤어요. 근데 이제 50배수, 51배수 요런 거는 다시 1390K나 1390K SM 얘기고. 자, 25,000점까지도 나왔죠? 근데 캐시도 CPU 전압이랑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2코어는 사실 CPU 전압보다는 수율 문제예요. 2코어가 안 올라간다고 CPU 전압 아무리 줘봐야 안 올라가고요.
그냥 2코어가 안 올라가면은 아 팔자려니 하고 쓰면 됩니다. 2코어는 딱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느낌? 2코어가 잘 들어가는 그 CPU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 CPU의 2코어가 수율이 좋은 거예요. 전압 수율 말고 그냥 클럭이 잘 터지는 수율이라고 있습니다. 클럭 수율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캐시도 뭐 40, 46, 47, 47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압을 낮게 쓰시면 특히 언더볼팅 하시면요 이 캐시 많이 못 높여요 캐시. 근데 이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13900K나 13900KS 쓰시면서 커스텀 순행에 뭐라 막 이러고 CPU 전압 막 1.35, 1.4V 막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캐시도 제법 높일 수 있어요. 캐시도 저처럼 200 올리고 뭐 이러지 말고 110 올려보세요. 100. 한 배수씩. 저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 캐시 배수를 높이면 멀티 점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더라고. 멀티 점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2코어예요. 2코어. 2코어를 높이면 멀티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점수 기준이고 실제로 작업에서 2코어 높으면 작업이 잘 될까? 그거는 글쎄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런 CPU가 과연 코어 스케줄링을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아 그래도 26,000은 못 넘었네. 2코어 43배수 넣으면 왠지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캐시도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멀티 점수 말고 싱글 점수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마도 뭐 퍼코어, 뭐 스페시픽 퍼코어 뭐 이런 옵션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43배수 한 번만 넣어보고 26,000점 넘겨보고 싶어서. 자, 43배수. 캐시 왜 안 올라갔지? 아까 47 주지 않았나? 캐시가 왜 47이 안 나오죠? 그치, 47 줬죠?
왜 먹통일까? 어디 뭐 설정하는 게 있나? Link to core ratio offset. 캐시 안 바뀌는 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47이 안 먹네. 왜 안 먹죠? 이걸 한 번만 에네이블 해볼까? 별로 영향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바이오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도 그런 기가바이트 쪽에서도 그런 적 있어요. 캐시 입력한 거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치? 엉코어 왜 45배속 나오지? 캐시는 지금 뭔가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캐시 클럭은 지금 수동 입력하는 값으로 전혀 동작하지 않고 있네요. 왜 26,000점을 못 넘기네? 이거 끄고 돌려볼까? 딱 26,000점 딱 떨어졌네. 실제로 꼭 저처럼 이렇게 그냥 한 바퀴만 돌리지 마시고 30분 내지 1시간 그 다음에 실사용 테스트까지 꼭 하시고요.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익숙하지 않은 에즈락 바이오스에서 제가 이거저것 해봤는데 저보다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즈락 바이오스 익숙하신 분들은 뭐 저보다 뭐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건 끄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코멘트 해주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에즈락 바이오스가 다른 바이오스들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옵션들 위주로 그리고 제가 바이오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거저거 테스트를 해보면서 요러저러한 기능이 있더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CPU 오버클럭, 언더볼팅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13600K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이제 에즈락 보드 쓰시는 분들 중에 일단 13700K 유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700으로도 언더볼팅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램 오버클럭 하는 영상까지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러는 계속 공랭 쿨러 이거 써볼게요. 13700K에서도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온도 얼마나 나오나. 근데 이제 이 쿨러가 공랭 중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쿨러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웬만한 2열 순행 쿨러만큼 성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공랭 쓰시는 분들 중에 뭐 이거보다 좀 더 낮은 성능의 공랭 쿨러를 쓰시는 분들은 온도를 좀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는 감안하셔서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오픈 케이스 환경이라 인 케이스 환경보다는 온도가 몇 도 더 낮을 거예요. 뭐 그 정도 차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써멀 그리스는 MX5 썼고요. 또 뭘 얘기 드리는 게 좋을까? 뭐 MX5
쿨러는 PA120SE 그렇게 사용했고, 예,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에즈락 보드 쓰시면서 뭔가 이제 제 영상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예전에 이제 리뷰해드리겠다고 얘기 드려가지고 K사존에서도 제가 해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 저는 이거 엄청 딜레이 됐거든요. 진작에만 사놨는데 엄청 딜레이 되고, 그래도 계속 까먹지 않고 과제처럼 기억하고 있었어요. 계속 메인보드 옆에 꺼내놓고 계속 눈에 띄는데 계속 냅뒀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손이 잘 안 가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과제처럼 일단 제가 영상 하나 올리고 13700K도 하고, 그 다음에 램 오버 클럭까지 해서 한번 영상을 쭈르륵 올려 드릴 테니까 잘 보고 잘 써보세요.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